2024년 8월 25일이고요. 종목 및 AS 관심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시황은 패스를 할게요. 패스를 하고 미국을 잠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파월 효과에 의해서 8월 23일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전업종 거의 상승을 했고요. 특징주 보게 되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종목들 메타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상승을 했죠. GM이나 포드 뭐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상승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대부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금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가상화폐 관련주.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에어라인이니까 항공 관련주죠. 항공 관련주. 그 다음에 크루즈 관련주 다 상승을 했고요. 태양광도 보통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보시게 되면 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자재고요. 이거는 중국 소비주. 그래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실적 때문에 급등락이 좀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되는데 종목 관련주는 일단은 지난 금요일 시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테마 섹터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있었는데 뭐 이거는 어쨌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종목 리뷰 앤 프리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3일에 매수 매도가 이어진 종목 그리고 급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나용평, 자화전자, LF, 포스코 DX, 진시스템, 일동홀딩스, SBB테크, 그린리소스 이 종목들인데 뭐 일동홀딩스는 7%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포함을 한 거고요. 20일 매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3일에 급락이 좀 나와서 AS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SBB테크는 23일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린리소스는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8월 16일 날 매수한 이후에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23일 날 매수됐던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나용평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4,600원의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6,000원은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손절가를 하나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제가 이전에 저항은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지가 지금 저항이 됐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손절가가 4,600원이에요. 4,6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여전히 홀딩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200원은요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종목을 조금 변동폭 있게 저는 들고 가고 싶어요. 들고 가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가를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4,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상승했던 부분 다 제외하고 한 15%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4,100원 혹은 4,200원, 4,200원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4,6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를 하고 차라리 4,100원에서 4,200원에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든가 나머지 정리하는 방향으로 들고 가면 리스크 관리에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용평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뉴스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뭐 그 전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화전자. 자화전자도 사실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보시게 되면 쭉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뭐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마무리는 좀 됐죠.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얘기죠. 하락하면서.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던 게 21,500원이었어요. 21,500원이었는데 이 21,500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매수의 관점으로서 확인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절가를 하나 정해드리면 25,000원 25,000원 손절가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위에 보이시죠? 24,000원 24,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000원 목표가 21,500원 돌파 시 매수했다라는 거, 25,000원이 손절가라는 거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F예요. LF. LF는 지금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현재 매수도 가능하다. 매수도 가능. 단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14,400원은 손절가로 꼭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400원은 손절가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거는 16,000원이죠. 16,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1차적인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이다. 그리고 뭐 올라가게 되면서 손절가와 그 다음에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됐죠. 뭐 LS도 참고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DX가 8월 22일 날 타이밍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전략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과 혹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가격이 이전에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었던 28,000원을 터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얼마로 정해져 있냐면 26,000원으로 손절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3만 이 가격이 있죠. 이 가격 38,000원 38,000원 손절가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 시스템이 11,500원이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이 1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11,500원이 매수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11,500원 매수 타이밍 잡고, 손절가는 1,900원이죠. 1,9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진 시스템 주봉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 저항은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였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냐, 15,000원 부분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목표가 진 시스템은 15,0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BB테크, 이거는 차익 실현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올라갔다가 여기 살짝 이탈을 했죠.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되는 거, 물론 지금 가격은 다시 매수를 해도 돼요. 근데 장중에 손절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타이밍으로서 정해졌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지선 이탈로 매도예요. 지지 이탈 매도. 이거는 장중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장중.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현재 매수 가능하다. 다시 왜? 마무리가 지지 나와야 될 곳이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손절가는 4%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목표가는 28,000원입니다. 28,000원. 그렇게 되면 장중에 이게 매도를 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장 마감으로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손절가 4% 잡고 목표가 28,000원이라는 거, 이것도 확인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리소스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나오고, 조정을 받고 반등을 나오고, 요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예전에 저항이 됐던 부분이 지지가 된 거죠. 지지가 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올라올 가능성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이거 안 이쁘게 나왔는데, 25,000원은 일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10% 올라가서 리뷰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동홀딩스는 매수가 됐다가 7%가 하락이 된 거죠.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저항을 이탈을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급락이 나와서 AS를 좀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월요일이 중요하죠. 월요일 날 하락하게 되면 하락시 매도죠. 근데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일동홀딩스가 조정을 받을 거는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주로, 코로나 주의해라, 그렇죠? 근데 일동홀딩스의 자회사가 코로나19 긴급 치료제를 승인하려고 요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주의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유 종목은 ISC, 녹십자, CS윈드, 프로텍 이렇게 보면은 정해져 있죠. 근데 뭐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은 위에서 다 말씀을 좀 해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리프트가 하나가 나와서 이거를 좀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얘기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뭐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반기 비우호적인 환경에서도 반도체 소재 부분의 견고한 흐름으로 인해서 실적 변동성이 축소가 되었다. 근데 하반기 전방 업체의 수요 회복 여부에 따라서 가동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대규모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전고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약 120톤 규모의 전고체 소재 양산 플랜트를 완공을 하고 국내,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셋업체에 양산 샘플 모델을 공급 중이고 2025년 중에는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 물량 등의 가시적인 부분들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차전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매수 타이밍은 사실은 이날이 매수 타이밍이었죠. 급등이 나온 후 그 다음에 전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인데 제가 4%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4%가 이제 이탈가가 여기라는 거죠. 여기 한 17,000원 부근인 거예요. 17,000원. 이게 손절가거든요. 그런데 손절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물론 거래량 동반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트 머티리얼즈 뭐 5% 이상 움직이진 않았는데 뭐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얘기를 다 해드린 거고요. 제가 모나용평부터 그린 리소스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ISC, 녹십자, CS 윈드, 프로텍, 뭐 드림텍, TSE, 동국 CM, 뉴로메카, 뷰노, KPS, HN, K 이노엔, 인텔리안테크, 테스, 인탑스, 솔브레인 홀딩스, 솔루엠, 레이크 머티리얼즈, MPC, SK오션, 플랜트, 아바코, 메커스, 웹젠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 외에 얘기를 제가 한 후에 아직 타이밍이 안 나온 종목들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들도 타이밍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내일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 동성케미칼, 종근당 바이오인데 뭐 W게임즈의 경우는 지금 독일에서 게임 축제가 진행이 됐죠. 게임스컴 2024년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5만 원이 지금 저항이에요. 5만 원. 그래서 그냥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5만 원은 매수입니다. 매수. 뭐 딱 5만 원은 아니죠. 그 전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8,000원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야 돼요. 48,000원. 요건 손절가. 중장기적인 목표 뭐 1차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1차적으로 56,000원이네요. 그렇죠? 56,000원은 1차고요. 1차. 2차는 7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죠. 2차는 7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분기에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동성케미칼과 종근당 바이오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동성케미칼은 과거 대비하게 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쭉 유지가 되었었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다라는 특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지금 4,400원 있죠? 이 4,400원. 4,4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4,85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손절가는 4,300원이 된 거죠. 실적이 없는데요. 특별한 이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종근당 바이오 보게 되면 이게 주봉 보고 있는 거예요. 주봉이라고 보시게 되면 과거에 지지가 나왔었던 곳이 여기였었고요. 지지, 저항. 여기 저항이 있었죠. 이 저항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일단 바라보고 갑니다. 45,000원 목표가로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봉 보시게 되면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아야지 매수가 돼요. 31,300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권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뭐 그 전에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 38,000원 목표가로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을 목표가로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4만원 보면 되니까요. 자, 손절가 요 가격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 29,000원은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좀 러프하게 잡기는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서 돌파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 이제 다시 매수 타이밍에 나온 종목이라서 보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상승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것 때문에 뭐 월요일 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4%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거는 18,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요 말씀까지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 미국 따라 가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또 별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월요일 날 갭상승 출발 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보게 되면은 일단은 금리는 동결을 했죠. 근데 예금 금리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관련주가 실적은 더 나을 것 같은데 국민의 아마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것도 급등락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를 위해서 뭐 종목 AS 및 향후 관심 종목까지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 또 힘내셔갖고요. 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으니까 수익 날 수 있게끔 도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